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코인 개인 지갑 신고 법안과 그 다음에 기타 이슈 이렇게 좀 짧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번에 코인 개인 지갑 신고 법안 반대 성명이 좀 매우 조조하다라고 합니다. 제가 뭐 이상한 거 추천하거나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 따른 권리를 챙겨드리고자 이번 내용 한번 준비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해당 법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에 따른 개인 지갑을 아무나 들어볼 수 있게 된다. 즉 개인정보 침해가 심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걸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실제 지갑 안에 종이 10,000원짜리 지폐를 넣었다라고 칩시다. 그걸 누구나 볼 수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거 좀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갑은 개인정보 침해에 있는 침해도가 너무 강해지기 때문에 이건 별로 합리적이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법안은 좀 수정이 되거나 또는 철회가 되는 게 전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 번쯤 이 내용을 좀 관심 있게 보신 다음에 동의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동의를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작성자도 총 5가지 기반으로 이번 내용을 또 작성을 했기 때문에 꼭 동참을 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금리 발표 시즌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금리 발표 시즌 기반에서도 일시적으로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여러 가지 지표도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 실정에서 비트코인은 여전히 횡보추이를 보여주고 있는 시장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낙폭이 좀 크다가 좀 요즘 잠잠해졌냐? 그 이유는 이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상원에서 예상 처리 미국의 셧다운을 모면했다라는 게 3월 15일 날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따른 분위기가 생각보다 더 많이 밀리지 않았던 이유가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비슷하게 또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나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적절한 시기에 반등이 나왔던 이유도 3월 달에 이제 셧다운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좀 올라왔던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금리 발표만 남아져 있는데 금리 발표보다는 저는 점도표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트럼프가 올해부터는 아주 강력하게 가장 어려운 미션부터 지금 소화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점도표 부분에 따른 위치 부분도 좀 뒤로 밀릴 수도 있고 앞으로 좀 더 당겨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점도표 위치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을 만큼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건 전체 통화 정책에 따른 영향이 모든 자산에 미치는 영향 강도가 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시점에서도 어느 정도 금리만 조금만 더 내려가 준다고 하면 하방은 어느 정도 지지를 해줄 것이다 라고 설명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솔라나나 이런 쪽도 어느 정도 힘이 매우 많이 약해진 점이 다소 저도 아쉽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대부분 40만 원짜리가 반토막 이상 지금 흘러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에는 이제 솔라나 부분의 인플레이션 부분 따른 그런 것도 이제 거버넌스를 붙이기도 했는데 좀 아쉬운 결과값도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솔라나에 따른 여러 가지 매집 현황과 거래량 빈도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최근에 ETF의 알트코인 ETF들에 따른 추이에 철회 소식도 요즘 들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도 알트코인에 따른 변동성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또 다른 측면으로는 이더리움과 솔라나 둘 중에 하나라도 좀 버텨주어야 되는데 둘 다 계속 약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게 전체적인 알트코인들이 힘을 못 쓰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은 지금의 이제 이더리움도 이 시점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ETF가 주도해서 끌고 가든 RWA가
주도해서 끌고 가든 무언가 아이템이 좀 받쳐줄 수 있을 만한 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많이 밀려버리는 현상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솔라나도 마침 3월달에 이제 라고 물량 부분이 일정 정도 소화해 주고 있는 실정으로서 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 이게 어찌 보면 별로 좋지 않은 소식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북한이 이번에 비트코인 보유량의 거의 3위 정도가 될 정도로 많이 모였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비아냥거리는 글들이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오히려 이제 북한이 또 파는 거 아니겠냐 뭐 이렇게도 또 보는 사람들도 있어서 좀 좋은 형태로 가주길 전 바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트럼프의 증시 급락에 따른 힌트 메시지도 던져주기도 했었는데요. 똑똑하고 현명한 일부의 사람들은 지금도 주식과 채권 등등을 사모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증시가 어느 정도 버텨줘야 코인도 간다라고 매번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규제 완화론자에서 연준의 규제 담당 부분을 이제 지명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상당히 규제를 완화해 주는데 아주 임팩트 있는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아마도 하반기 부분에 규제 완화에 있는 목소리를 더 많이 내게 되면 금융 쪽에 따른 변화적 추이가 아주 크게 작용을 함으로써 이게 이제 코인과 커넥팅 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좀 더 다변화되는 그런 효과가 충분히 열려져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도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순간순간마다 비트코인에 따른 가격 추이도 매번 확인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아무래도 마일 곡선 이제 75,000 구간대만 잘 버텨준다라고 하면 그래도 좀 더 기회는 열려져 있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 가격대 추이가 만약에 계속 버텨줄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달아 월봉 차트에서도 여전히 9일선이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전히 기회는 존재를 하지만 그 마스터 플랜 기간 안에도 이제 점진적으로 3월달도 이제 거의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4월달을 맞이한다라고 치고 가을에 별로 좋지 않았던 2달을 빼버리면 실질적으로 몇 달 안 나왔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각인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2달 정도를 따른 오차 범주를 준다라고 해도 올해 안에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도 빠르게 반등이 나와 주어야 알트코인에 따른 시즌도 짧고 굵고 임팩트 있게 갈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번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어떻습니까? 평균 4개월 정도씩은 좋았던 패턴을 4개월 이상씩 좋았던 패턴 때마다 더 좋은 힘을 볼 수가 있는데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스터 플랜 기반으로도 본다라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좀 어느 정도 기간적 여유가 있어야 많이 가격을 띄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가을을 빼고 본다라고 하면 앞으로 여름 시즌하고 그 다음에 겨울 시즌 두 분기밖에 안 남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러프하게 좀 잡았다라고 하더라도 6개월 정도 추이가 더 남아져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 6개월 안에 가격이 어느 정도 이상은 끄집어 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또 볼 수 있는 건 여전히 여러분들 아무리 정신 승리를 한다라고 해도 시즌이라고 했죠. 저는 코인을 우상향하는 걸 믿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시즌은 말 그대로 시즌마다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 기회조차를 많이 날아갈 수가 있잖아요. 이때와 또 여기에서 한 번 더 엄청나게 충격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또 견뎌내지 못하는 정도로 또 그걸 좀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투자는 여윳돈으로 좀 하시길 바라겠고 그 다음에 이제 TVL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전히 뭐 어려운 거 다 집어치우고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거 알트코인 시즌이 아니냐는 전체 TVL 부분이 21년도와 유사하게 나와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아니 계속 좋았다라고 하면 이 정도 늘리고 더 가야 이 말이 맞는데 여기서 한번 꺾이고 여기서
더 밀려버린다라고 하면 이거는 정말 알트코인이 대세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고, 오히려 가더라도 좀 덜 오르고 그리고 보편적으로 다 오르는 시즌은 이제 이번 시즌으로 끝나는 거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개별 ETF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 결국엔 CX에 있는 거래량이 많이 빈도가 줄어버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거래소에 머무는 총량에 있는 돈이 더 이상 많이 오랫동안 머물지 않으면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위험도를 더 높은 쪽으로 돈을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해지고 상당히 판단하는 것도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덱스 시장으로 간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그 시장이 쉬운가요? 아니잖아요. 그렇다라고 해서 CX는 거래량이 많이 줄어서 좀 순환 펌핑이 생각보다는 또 더딜 것이고요. 그렇다라고 해서 ETF로 가자니 수익 대비에 있는 기간 대비 수익 비율이 만족스럽지 또 못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체에서도 좀 고민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물론 아주 초장기 형태로 본다고 하면 여전히 기회는 열려져 있지만 시즌용으로 본다고 하면 여전히 비중 부분하고 평균 단가를 잘 관리를 하면서 보는 형태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이 바뀐다라고 하면 그 뒤로부터도 커뮤니티에다가 글을 남겨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